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지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까요? 또한 외국인 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서비스 전략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알려면 지금부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찾는다고 뭐 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주 소비를 하는 그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소비를 하는 돈을 쓰는 그 소비자층이 나이대가 누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소비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트렌드를 알고 고객의 성향을 알아야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를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는 건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 MZ세대는요, 대략 30대, 20대부터 우리 40대 초반까지도 우리 MZ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분들이 사실 경제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많은 물건들을 사고 또 많은 물건들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우리 시장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것들을 인터넷에 SNS에 홍보도 해줘서 더 많은 연령대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MZ 세대 분들은요, 가치 소비를 해요. 바로 즉, 합리적인 소비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 돈을 써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선에 와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먹거리와 이 여행의 2박 3일 동안 또는 당일치기 또는 이 1박 2일의 이 여행의 이 트렌드가 이 코스가 나에게 주는 가치 소비가 합리적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또한 재미 추구는요. 즐거움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소상공인 분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늘 열심히 돈을 벌기에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이렇게 또 사는 것들이 늘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MZ 세대 분들은요.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또 열심히 그만큼의 내 삶을 즐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 추구, 이 소비 트렌드를 즐기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다양한 커뮤니티로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MZ세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20대부터 40대 초반의 이 고객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고객들은 말이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대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다양한 것들을 좀 인정해 준대요.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 말 그대로 타인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타인의 취향을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것들을 인정해 준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20대에서 40대 초반의 고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해해 준다라는 폭넓은 고객이에요. 근데 반면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또한 개념이 없는 대표라든지 개념이 없는 그러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굉장히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니 요 식당에 갔더니 아니 이 마을에 갔더니 굉장히 그 개념이 없고 고객들의 눈 가리고 아웅아웅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네. 분명히 유기농이라고 해 놓고서 유기농이 아니었어. 분명히 고객들한테 좋은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 놓고서 이건 건강한 음식이 아니었어라고 하면 고객들은 바로 불매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MZ 세대 분들 고객들의 특징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부분을 잘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은요. 자기 중심의 소비가 굉장히 커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요. 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MZ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이 고객들을 잡으시려면요. 뭔가 조금 더 특별하셔야 돼요. 우리 시장을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가 무엇이 있을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좀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 MZ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MZ,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외국인 MZ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우리는 바뀐 고객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가 있으셔야 고객들은 찾은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을까요? 아, 네, 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네, 거기에 보시면 외국인 분들이 무조건 새로운 나라라고 해서 다 흥미를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아닌 정선이라는 이 곳을 오려면 정말 특별하고 재미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꼭 이곳을 와야 되는 거고 한국에 왔다면 정선을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와 차별성을 만들려면 특히 더 재미와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특히 외국인 고객이 바라는 서비스와 관점, 그리고 그런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여기에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이 하드웨어 시장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만한 그런 큰 대형 관광버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주차 시설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시장의 이미지라고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다,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다 보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실제로 외국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이미지는 대부분 6.25 때 아직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좀 더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깨끗한 시설, 특히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청결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고객들이 올 수 있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조건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바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드웨어는 전반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시설, 인테리어의 분위기였다면 소프트웨어는 그 시장의 상품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부가적인 서비스의 체계를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지방에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있어요. 심지어 서울과 경기권에도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또는 이 관광객들이 굳이 정선에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선만이 갖고 있는 그 특상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알리실 건가요? 그 시장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정선에 가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 이거 정말 재밌으니까 이거 하면서 정선의 먹거리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먹고 오는 건 어때? 라는 이러한 상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재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띵띵띵 한 그 지방에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방 시장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이런 시장에 가면 저처럼 뭐 서울 타지라든지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가 불편함을 겪어서 아, 나 두 번 다시는 좀 가기 힘들겠다. 다시 방문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그 외국인 친구도 그랬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있던 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입구 초반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그 조끼를 입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바로 대학생 친구입니다. 그 대학생 친구들은요. 영어로 또는 이제 한국말로 한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해주고요. 안내 간단한 시장의 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유명한 먹거리 관광소가 표시되어 있는 책자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 서비스 절차만 해도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다시금 찾게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작은 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건데요. 시장의 상품, 이벤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절차, 그다음에 부가적인 체계들이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고객들이 바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바로 휴먼웨어도 되게 중요한데요. 휴먼웨어는 우리 상인분들이 우리 소상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고 계시나요? 아우, 노노노노노노. 외국인이 오면 혹시 이런 반응 안 하시나요? 저처럼 외국인이 올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한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애따 덤이다 하고 막 물건을 더 주시거나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으면 아유 맨날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막 툭툭 말을 그냥 내뱉으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한 반응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우리는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는 늘 한결같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는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준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뢰성을 주는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에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을 매너로 보여주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환하게 웃고 또한 환하게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친절하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밝게 웃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상인분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시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신뢰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밝은 미소로 도와주셔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다 같이 머리도 식힐 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갈까요? 저희 정미소는 정선에서 나고 자란 특산물로 만드는 쌀 디저트 베이커리입니다. 정선에 놀러 오시면 정미소에 꼭 들려주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친절함을 남기는 고객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모습 중에 하나가 재방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가장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한국에 온다면 나는 또다시 정선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또는 한국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만약에 쉬는 날이 되거나 기회가 된다면 나는 또 한 번 정선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구매에도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요, 와, 너무 맛있다. 당연히 이렇게 뭐 산지에서 직송으로 먹게 되면 맛있는 것도 있지만 이 친절함을 느끼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또 구매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입소문으로 많은 고객들이 오고 또 오시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친절함으로 남기는 고객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인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과 인정은 또 조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칭찬은 처음 만난 사이에도 예쁘다, 아름답다, 맛있다, 너무 친절하시다, 감사하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인정은 무언가 자신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인정해 줬을 때, 고객이 인정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더 큰 고객의 모습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절함을 느끼는 고객들은 칭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정선 소상공인 분들은 이래서 정말 친절하구나.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줬기 때문에 난 또다시 방문을 하고 싶다. 또는 많은 주변인들에게도 이 좋은 것을 알리고 싶다라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고객들이 스스로가 홍보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함을 남기는 고객들의 모습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행동을 보이시면서 서비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객이 전통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관광객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장 신선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전통시장을 들리는 이유는 신선한 제품을, 신선한 상품을 바로 얻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청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마트라든지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처럼 깨끗한 100%의 완벽한 시설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당연히 개선돼야지 더 많은 고객들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분 같은 경우는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청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부분을 더 살리고 싶다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통시장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결제 다양화입니다. 아직도 뭐 카드 결제라든지 뭐 현금 결제는 되어 있지만 이제는 뭐 제로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휴대폰으로 결제하시는 사례들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한 것들은 난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은 배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면 좋은데 젊은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좀 다양한 결제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또 이 부분이에요. 가격적인 면입니다. 이 가격적인 면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대형 할인마트랑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고객들은 또 외국인 관광객분들은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격들도 우리 또 합리적인 가격들을 또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주시는 것들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쵸? 이랬을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응대를 하셔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대부분의 반응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지? 이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지라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신 분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바디랭귀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친절한 미소와 그리고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화가 난 어투로 이야기하시는 사례들도 좀 있으세요. 이럴 때 외국인 분들이 오해하시거나 너무 적극적일 경우에는 외국인 분들이 조금 다소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간단한 인사의 언어 정도는 배우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헬로,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이 중국 사람이 많이 온다라고 하시면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등의 안녕히 가세요 라는 등의 인사 정도는 한국어로 적어 놓으셔서 배우고 외워 놓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외우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크게 A4 용지에 한글로 적어서 좀 벽에 붙여 놓으시거나 하셔서 중국 관광객이 오시거나 한국 관광객이 오시면 이렇게 인사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저처럼 동양인을 보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희한하게 타국에서의 한국말이 들리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처럼 외국인들이 오게 됐을 때 그 나라의 언어가 일단 아시아고 중국인이 많이 온다고 하시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하시게 되면 정확한 발음이 아니어도 외국인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의 언어를 좀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 몇 살이야? 아이고 예쁘다. 아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결혼의 여부를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나라마다 좀 틀리십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사적인 질문은 되도록이면 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피부색에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아니 피부가 까맣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신기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셔도 오히려 상대방은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상해서 두 번 다시는 우리 이 정선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관련되거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하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매장 매뉴얼이라든지 우리 가게에 있는 매뉴얼은 간단한 외국어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국어 준비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간단한 외국어로 번역하는 건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영어 사전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영어 사전이라고 치시고 거기에다가 네이버 영어 사전으로 들어가시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치시면 됩니다. 뭐 비빔밥 아니면 더덕이라고 치시면 한글로 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그 밑에 영어로 나오세요. 그 영어로 나오시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매뉴얼에 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항상 응대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